최근에 허위 매물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겠다라는 정책이 시행되었었죠. 사실상 이거 올해 시행된 거 아니죠. 작년부터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올해 와서 비로소 시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단속 시작하자마자 매물이 1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죠. 24일인데 이거 21일 기사고 어제만 해도 뭐 1만 5천 개 얘기 나오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허위 매물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어떤 걸 허위 매물이라고 하죠? 집주인이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내놓은 것처럼 하는 것, 이런 허위 매물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 문제는 7억에 내놨다 그랬는데 뭐 한 6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속이는 경우, 이런 허위 매물이 있죠. 허위 매물 왜 내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건 나갔고 다른 매물을 보여주면서 영업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그런 허위 매물들을 내놓는 족족 500만원씩 하겠다.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 했었죠. 팔아먹으면 중개료가 더 큰데 허위 매물 500만원 해가지고 잡겠냐. 문제는 뭐예요? 중개료는 거래가 성사돼야 받는 거고, 허위 매물 내놓았는데 중개료를 못 받았다 그럼 벌금만 500이고, 그리고 중개료가 그렇게 500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이 돼야 500 정도 나오지, 얼마 이하 같은 경우는 몇백에서 몇십만원짜리 매물들도 많죠. 500만원이 약한 것은 아니다. 지금 막 집이 맨날 1억 2억 이런 얘기 하니까 500만원이 네 집 개이름 같은데 적은 가격이 아니죠. 15%가 증발했대요. 다음날 되니까 26.5%가 가짜였대요. 사흘 만에 26.5%. 아까 얘기했죠? 1만 5천 개. 아까는 1만 개였는데 다음에 1만 5천 개. 그 다음에 2만 6,700개가 급감했다. 특히 어디요? 강남 목동 그리고 헬리오시티. 자, 강남 목동은 사람들 낫기 좋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이유는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언론이랑 힘 합쳐가지고 전세가 마구 올렸잖아요. 전세가 올리니까 못 살겠다, 차라리 집 사지, 이런 사람들 노리려고 강남 목동에 매물이 많았었다. 그런데 이 허위 매물들 싹 다 잡는 거죠. 90%. 헬리오시티 매물이 많았던 이유는 헬리오시티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등기도 안 됐다. 분양권 거래 안 되죠. 입주권만 거래된다. 아마 지금 뭐 매물 이거 거의 다 허위 매물이라기보다 사실상 분양권 팔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죠. 등기는 안 나와서 지금 계속 못 팔고 있지만 사실상 저기도 투기성으로 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때 뭐 전세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 투기성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일단은 매물을 내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개사랑 이야기해서 가운데 껴놓고서 나중에 이거 등기 나면은 그때 넘기는 걸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원래는 전매가 안 되는데 불법 전매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매라는 게 이제 분양권인데 등기 난 뒤부터 분양권에서 실매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 전매하던 매물들 올려놓는 것도 걸리죠. 이제 허위 매물 잡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전까지는 분양권인데 허위 매물로 내놓은 거다. 불법이니까 사실 이거 팔려고 내놨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로 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양권 올려놨어. 불법 전매하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에요? 그러면 불법 전매하면 불법 전매대로 처벌을 받는 거고, 허위 매물하면은 예전엔 처벌을 안 받았는데 이제는 처벌을 받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 분양권 매물을 싹 들어간 걸로 보면 되죠. 아시리랑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매매, 전세, 월세 확 줄었죠. 매매, 전세, 월세 다 줄었죠. 서초 푸르지오도 짝살났다. 강남 같은 경우 도곡렉스 아주 줄었죠. 다 줄었다. 이게 다 허위 매물이었다. 낚여서 가서 보면은 강남 쪽은 잘 털잖아요. 원래 그런 매물 없고 진짜 이것도 정말 저렴하고 가격 대비 엄청나게 좋은 거다. 그래서 되게 불법적인 거 빠삭하게 알려주고, 지금 그 전세가 나올 가격이 아닌데도 이거 엄청 싸게 나온 거예요 하면서 주위 둘러보라고, 근데 갔다 올 동안 전세 계약 될 만한 매물이다 막 하면서 계속 유도하죠. 그런 식으로 허위 매물 올려놓고서 방금 앞에 매물도 안 나간 거예요. 허위 매물인데 이런 거 진짜 막 오는 동안 나갔다, 요것도 아마 갔다 오시면 나갈 거다, 딴 데 갔다 오시면 앞에 나간 거 보지 않았냐, 사실상 허위 매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털어서 속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법령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월 20일 날 나왔죠. 몇 가지 있는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말한다 쭉 있다가 사항 명시해야 되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 집주인이 안 내놨으면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표시 광고. 주인은 7억에 내놨는데 일단 6억 5천에 올려놓고서 오는 사람한테 7억에 판다든가, 반대로 주인은 싸게 내놓고 싶은데 다른 데서 압박 들어와가지고 일단 비싸게 올려놓고서 와서 싸게 파는 것도 어떻게 따지면 거짓 광고죠.
광고의 내용이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500만원씩 걸린다는 거죠. 문제는 지나다 보면 언제쯤 단속하겠거나 하는 거 좀 또 소문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만 피해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속 시간 같은 경우도 정해지지 않고 해야 되고, 사실상 한번 걸리면은 영업정지 한 3개월 때려버려서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야 되죠. 사실상 저거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과하다 덜하다가 어딨어요. 뭐 깜빡이 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 부동산의 저렴한 허위매물 신고 이기 때문에 막 투기꾼들이 이제서야 뭐 좋은 정책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반대로 고의적 허위매물 신고도 있으니까 이런 쪽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자, 지금도 보면 어때요? 허위매물 단속 넘버원 칭찬 막 이런 식으로 유도하죠. 싼 매물 없어져서 호가가 오르는 기현상, 집값을 잡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 거꾸로 나타나는 것 같다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거죠. 이건 왜냐면은 집주인들이 허위매물 신고법을 공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예요? 허위매물 아니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거죠. 허위매물 아닌데 허위로 허위매물 신고한 경우, 예전에 뭐 동탄 같은 경우 90% 나왔었고, 웬만한 신도시 뭐 40~50% 나왔죠. 허위매물이라서 신고한 거다? 담합이죠, 담합. 일단 신고해서 내려서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건데, 지들이 이 법이 지들한테 정당성을 찾아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쪽도 훨씬 더 강화하고 들어가야 되는 점도 있다라는 거죠. 경기도 80명 적발, 80명만 되겠어요. 사실상 지나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현수막 붙여놓고 있는 데 있다, 아직도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고 있는 데 있다. 찝어서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런데 많죠.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딱 바로 처음에 나오죠. 집값 담합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허위 매물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고죄도 강화돼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중개사들 엿먹으라고 500만원씩 물리게 하려고 허위 매물 아닌데도 허위 매물 신고하고, 혹은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매물을 마음에 안 드는 중개사한테 싸게 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신고, 그래서 감독기구에서 와가지고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나 내놓은 적 없는데요, 이거 왜 우리 집 허위 매물로 내놨어요? 이런 식으로 연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도 이 사람이 내놨다 라는 증빙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친목 단체 구성해서 이런 것들, 이거는 담합이 아니라 부동산의 적폐죠. 이거는. 그 다음에 무자격자와 공동 운영을 공모 중개보수를 나누는 행위, 뭐 비일비재하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빠슝, 누군지 모르죠. 빠슝이 누군지. 강의를 하고 여기에 상담원들이 붙죠. 이 사람들 대부분 자격증이 있냐? 그럼 자격증이 있었으면 중개소 열었겠죠. 이 사람들이 각지에 찍어준 단지에다가 중개원들이랑 중개소, 부동산들이랑 연결해가지고 팔아치우고 나눠먹죠.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 다자녀 청약통장 매수로 분양권 불법 전매 하는 행위, 부정청약이나 부정청약 오늘부터 강화된다고 그랬죠. 분양권 불법 전매 이런 것도 안 된다 라는 거죠. 맨날 얘기하는 거 뭐예요? 집 팔러 갔다 쫓겨났다, 부동산 가두리에 당했어요 하면서 부동산에서 횡포해가지고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 가격에 어림도 없다고 막 그냥 가라고 하더니 내놓은 가격보다 3억 비싸게 팔렸으니까 여기가 가두리다. 비슷한 동네 집이 팔렸어도 시점은 다를 수 있죠. 저희가 예전에 잡아냈던 리센츠 같은 경우 있죠. 리센츠 당시에 막 17억까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22억 거래가 갑자기 떴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19억에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부동산이 그랬는데 옆에는 22억 3억 비싸게 팔렸다, 이건 가두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3억 비싸게 팔린 집이 일반적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죠. 저거 뭐 불법 증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반적으로는 가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저 부동산이 맞는 얘기를 했다면은 옆에서 불법 증여를 해서 비싸게 양도세 털어내려고 비싸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어떤 쪽이 많아요? 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5억 이상 내놓으세요. 그리고 특정 가격으로 뭐 얼마 플러스 저층은 2천 이상, 뭐 고층은 얼마 이상, 5천 이상 이렇게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뭐예요? 허위매물. 이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팔지 말라고 허위매물 신고해버린다. 누가 조장해요 저거? 저기 사는 사람이 조장해요? 저기 사는 사람은 선동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저거 조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야? 털고 빠진 인간들. 특히 이번에 풍선효과 번진다고 해서 수원이나 오산, 인천 이런데 엄청나게 담합 유도해가지고 지는 조금 싸게 내놓고 팔고 빠지는 인간들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때 빨리 털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보이세만 많이 내게 된다. 보면 어때요? 신고 단축 집값 담합 조사, 뭐 시장 혼란 없을까 하면서 자전거래 문제 있었죠.
그리고 뭐 자전거래 등 부동산 교란회계에 대해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허위 매물 중에 자전거래도 잘 잡아내야 되죠. 일단은 허위 매물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없는 매물 내놓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싸게 내놓아서 낚시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없는 매물 해놓고서 요것을 비싸게 해놓고 거래 완료 띄워버린다. 부동산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에 뭐 6억 해놓고서 거래 완료 이렇게 떠있는데, 이거 30일 지나도 국토부 실거래에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냥 부동산에서 띄웠다가 거래 완료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도 거래가 되는구나 하고 속을 수가 있다. 거래 완료 떴다 라고 해서 그 가격이라고 오른다고 100% 믿지 말고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 허위 매물 속출했고,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됐다? 4분의 1 가량 됐었다. 허위 매물 없애는 법은 굉장히 좋은 법이죠. 다만 어떤 식으로 선동이 가능하느냐, 매물이 줄었으니까 매물 잠금 들어간다. 혹은 KB 지수 같은 경우에서 속일 수 있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허위 매물 빠지면서 매물이 줄었으니까 매매, 전세, 수급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세 번째, 여태까지 저렴한 건 다 허위였다. 이런 식으로 여론 만들어서 그 가격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네 번째로 담합이 더 성행할 수도 있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KB 같은 데서 알아서 체크해야 되고, 수급지수가 갑자기 팍 올라가고 이러면은 앞으로 절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부동산 114나. 왜냐면 여기는 매물을 가지고 지수를 체크하니까. 저렴한 건 허위 매물이다. 이거는 거래 보면 알죠.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담합이 성행한다. 이거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법률을 하고, 특사경하고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찾아서 빠짐없이 보완을 해야 되는 정책이긴 하다. 다만 여태까지 허위 매물이 얼마나 성행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법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단속 나간다고 하면 문 닫아놓고 버티고, 단속 나가는 날 예고해놓고 나가고 문 닫는다 그러면은 아예 영업정지 시켜버리고, 증거 인멸했다 그러면 가중처벌 해가지고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중개업소들, 부동산들 장난 못 치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